자, 그럼 프리미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자, 우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프로젝트별로 폴더를 하나씩 만들어서 거기다 모든 것을 다 세이브 하시는 것이 나중에 폴더를 오르가나이즈 할 때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폴더의 네임을 1번 비기너,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기너 폴더라고 하죠. 자, 비기너 폴더 하나 만들고요. 프로그램을 오픈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오픈하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New Project. 이렇게 만들면 일단 스크래치 디스크로 갑니다. 스크래치 디스크에는 캡처 비디오, 요즘은 테이프로 캡처를 많이 하지 않지만 어쨌든 비디오를 캡처할 때의 그 위치, 오디오를 캡처할 때의 위치,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프리뷰 파일이 나오는데 프리뷰 파일을 어디에 세이브할 것인가, 오디오 프리뷰는 어디에 세이브할 것인가, 또 프로젝트를 세이브하시면 오토 세이브 폴더가 생깁니다. 이것은 또 어디다가 세이브를 할 것인가 등 이 작업을 할 때 생기는 혹은 캡처를 할 때의 이 파일들을 어디에 세이브할 것인가 하는 그 위치를 정해주는 곳이에요. 자, 우선 이 프로젝트의 네임을 그냥 1번 비기너라고 하죠. BGI 비기너라고 하고요. 이 프로젝트를 세이브할 로케이션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만들었던 비기너 폴더를 셀렉트해서 셀렉트 폴더를 눌러주시면 이 프로젝트는 이 폴더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비디오를 캡처할 때, 오디오를 캡처할 때, 요 등등 이런 파일들은 same as project. 조금 아까 요 비기너 폴더에 똑같이 세이브를 하게끔 지정을 해주는 곳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예를 들면 이 스토리지가 좀 모자라신다거나, 뭐 임시로 어디다가 세이브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뭐 이거 바꾸셔도 되는데 우선 프로젝트와 같은 폴더에다가 세이브를 해주는 걸로 하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OK를 합니다. 자, OK를 하시면 실제로 실행할 워크스페이스가 뜨게 되죠. 자, 이 워크스페이스는요, 여기 윈도우에 보시면 워크스페이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쓰시거나, 예를 들면 올 패널 하면 모든 판넬들이 다 나오거나, 혹은 오디오에 중점을 두고 싶으시면 오디오에 관한 워크스페이스를 하시면 오디오 트랙 믹서라든가 이런 오디오에 맞는 워크스페이스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선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일단 에디팅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디팅으로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모니터를 하나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제가 그 워크스페이스를 확보하는 방법, 이제 개인마다 다르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여기 보시면 그 프로젝트 윈도우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윈도우는 꼭 있어야 되겠죠. 저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요 세 줄이 나와 있는 드랍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여기 언닥 판넬이 있죠. 이 지금 다킹되어 있는, 이 붙어 있는 이 파넬을 갖다가 언닥해서 띄워줍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를 적당하게 하셔서 일단 프로젝트 윈도우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우리 그 타임라인. 요건 이제 다시 만들겠지만 공간을 확보할 때에 필요한 윈도우들 보면은 이 프로젝트 윈도우, 타임라인 윈도우, 그 다음에 오디오 미터 윈도우,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모니터, 그리고 여기 조금 공간이 더 있으니까 이때는 저는 이펙트 컨트롤을 씁니다. 물론 여기 이제 나중에 이 툴 윈도우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요. 다 쇼컷으로 쓰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이 툴 윈도우하고 이펙트 컨트롤 요 윈도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윈도우만 일단 워크스페이스에 오픈해서 커트 편집을 쓰시다가 나중에 이제 뭐 칼라를 바꾼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이펙트가 필요하실 때는 그때마다 필요한 그 윈도우들을 다시 여기서 오픈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공간을 갖다가 확보하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로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편집을 하려면 파일들, 재료가 필요하겠죠. 편집할 재료들, 파일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들을 불러올 때는요,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윈도우를 더블 클릭하시면 임포트 윈도우가 뜨죠. 이렇게 해서 하시든가, 혹은 오른쪽 클릭하셔도 임포트 항목이 나오고요. 혹은 파일에 보시면 임포트 컨트롤 I로 파일을 불러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 임포트 해서 파일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제가 다운받아 놓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푸티지 9번을 한번 가져와 보죠. 자, 9번 파일은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 프로퍼티를 보면 이 파일에 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 파일은 이런 패스가 여기 있고요. mpeg 무비고 사이즈는 뭐 이렇고 이미지 사이즈가 3840-2160 4K네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는 25프레임. 타임 이것은 한 25초 18프레임 정도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걸 실제로 편집할 시퀀스가 필요하겠죠. 요 타임라인 노 시퀀스인데 이걸 일단 끄시고요. 이걸 일단 끄시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New Item 시퀀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시퀀스가 하나 나오는데, 자, 여러 가지 시퀀스, 즉 타임라인이에요. 실제로 커트하고 페이스트할 시퀀스 타임라인. 새로운 시퀀스를 오픈하시면 여러 가지 프리셋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프리셋이 나오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다 어떻게? 자, 보통 DSLR로 찍으셨는데 그걸 24프레임으로 찍었다. 1080p에 24프레임으로 찍었다. 그럼 그냥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쭉 보니까 내가 찍은 카메라에 맞는 프리셋이 없다. 그럴 때는 아무거나 일단 하십니다. 아무거나 시퀀스를 하나 만들면 시퀀스가 하나 생성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퀀스가 뜨죠. 자, 우리가 아무 시퀀스나 하나 오픈을 한 거죠. 여기에다가 클릭해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클립이 시퀀스 세팅하고 매치가 안 된다. 시퀀스의 세팅을 클립의 세팅이랑 맞추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퀀스를 아무 시퀀스나 지금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클립의 세팅과 맞추겠느냐. 그렇지. 그럼 체인지 하자. 체인지를 하십니다. 그럼 이제 체인지한 거기에 이게 뜨게 되죠. 자, 지금 보시면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이 파일의 그 프로퍼티를 봤죠. 보시면은 3840-2160. 이건 4K예요. 시퀀스를 보시면 우리가 아까 시퀀스가 1080p 이걸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퀀스 세팅을 보시면 3840-2160, 즉 4K의 세팅으로 이 시퀀스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저는 이걸 4K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만일에 자, 요걸 하나 끄고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보죠. 이 시퀀스를 지워버리고, 자, 뉴 시퀀스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뉴 시퀀스. 자, 시퀀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때 1080p에 24프레임으로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보죠. 그리고 다시 아까처럼 요걸 가져오면요, 다시 묻겠죠. 이 시퀀스의 세팅을 클립 세팅으로 바꾸겠느냐? 아니, 나는 바꾸지 않겠다. 그러면 keep existing 세팅을 하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이 클립은 지금 4K죠. 클립은 지금 4K입니다. 그래서 3840-2160의 사이즈인데, 이 지금 시퀀스는 시퀀스의 세팅을 보시면요, 1920, 1080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파일은요, 이 프로그램 모니터에 나와 있는 그 파일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큰 파일이죠. 자, 여기서 클릭하시면, 자, 이제 보시면 여기 그 이펙트 컨트롤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큰지 안 큰지 어떻게 합니까? 스케일을 줄여 보시면 4K가 1920 2배니까요. 거의 4K인데 이제 2배 되는 4K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50%.
50%를 줄이면 이게 이제 1920, 1080에 맞는 그런 사이즈죠. 자, 그래서 우리가 4K로 찍을 때, 그러나 최종 파이널 영상이 1920, 1080의 Full HD로 아웃풋을 만드실 때에는 4K로 찍을 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4K로 찍어서 줌인, 줌아웃을 2배 정도 효과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이득이 있죠. 자, 이제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요, 툴이 있습니다. 툴. 이것은 뭐죠? 셀렉션 툴. 요거는 트랙 셀렉션 포워드. 요것은 리플 에디트. 요것은 레이저 툴, 슬립 툴, 펜 툴, 핸드 툴, 타이프 툴 등등이 있는데요. 자, 이거 편집하시기 전에 최소한 우리가 보통 우리가 편집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할 때 그게 뭔가요? 대개는 숏컷입니다. 즉 단축키죠. 단축키를 사용하면 당연히 편집이 빨라지겠죠. 사실 프리미어 안에는요, 수없이 많은 그 단축키들이 마치 보석처럼 숨어 있습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손에 익히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몇 가지 중요한 숏컷들은, 즉 단축키들은 손에 익히셔야 나중에 또 편하고 빨리 편집을 하게 되세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손에 익지 않으면 마치 타이프 치듯이 나중에 그걸 새로 익히기가 좀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툴 윈도우 안에 있는 요 내용들은 숏컷을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자, 편집이 뭘까요? 컷 앤 페이스트. 그게 답니다. 그게 편집이에요. 컷 앤 페이스트. 자르고 붙이는 거. 그 이외의 나머지는 다 장식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컷 편집을 하는데, 자, 셀렉션 툴로 셀렉트를 합니다. 쭉 보시면 드론으로 찍은 브루클린 브릿지의 그 영상인데요. 한 20초 정도 되는 24초, 25초, 24초 되는 영상이네요. 자, 이것을 우리는 컷 편집을 하려고 해요. 우선 앞에 저 가만히 있다가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는 요 브릿지의 요 플래그부터 시작해서 중간을 다 드러내고 여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건 셀렉션 툴 V입니다. V. 그래서 V를 하면 언제나 그 셀렉션 에러가 생기죠. 이걸 이제 잘라보죠. 여러분 어떻게 자르죠? 여기 보면 레이저 툴이 있죠. 레이저 툴 C 하면 레이저 툴이 되죠. 레이저 툴로 맨 처음에 이제 좀 멈칫하죠. 그림이, 영상이 멈칫하고 시작할 때 이 정도에서 앞부분은 잘려서 없앨 거예요. 잘려서 없앨 거고요. 클릭해서 레이저 툴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자르고, 그리고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이 파트를 제가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레이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셀렉션 툴로 가서 V 셀렉션 툴로 가서 이 파트를 길어서 없애고 이 뒷부분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도 셀렉션해서 딜리트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붙이면, 자, 처음에 움직일 때부터 앞에 움직이지 않는 부분 없애고, 자, 여기 쭉 가다가 이게 끝나고 나면은 툭 하고 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커트 편집을 했어요. 자, 이게 제가 이렇게 해서 커트 편집을 했는데요. 자, 물론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자, 언두를 계속 해볼게요. 자, 언두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숏컷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이 레이저를 대용할 수 있는 숏컷은 뭐가 있을까요? 컨트롤 K입니다. 컨트롤 K. 자, 플레이할 때
자, 움직일 때부터 야, 요거 쓰고 요 앞을 갖다 없애버린다고 하죠. 그럼 지금은 C로 돼 있지만 자, 일단 이 아이콘 자체가 굉장히 바다가 되기 때문에 일단 V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자, 컨트롤 K 하면 바로 잘립니다. 쭉 가셔서 여기서 없어지면 다시 컨트롤 K 그럼 또 잘리죠. 쭉 가서 이 정도에서 또 컨트롤 K 그렇게 해서 요로 셀렉션 해서 딜리트하고 여기도 맨 앞부분 없애는 거죠. 딜리트하고 붙이고 자 이렇게 하면은 쭉 가다가 없어질 때에 툭 하고 넘어갑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그 숏컷 컨트롤 K 그 맨 처음에 하실 때는 컨트롤 K가요. 컨트롤하고 K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불편합니다. 근데 익숙해지시면 컨트롤 K 또 금방 하세요. 물론 숏컷을 커스터마이징 할 때에 여러분이 다른 키로 바꾸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일단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컨트롤 K를 쓰시기 바랍니다. 레이저보다 훨씬 저는 편해요. 저는 편합니다. 이거 없으면 지금은 편집이 안 되죠. 자 이렇게 쓰고 컨트롤 K 굉장히 편하죠. 꼭 기억하셔야 될 숏컷 하나 컨트롤 K. 자 그 다음에 다시 언두합니다. 자 보시고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움직일 때 자르고 컨트롤 K 그 다음에 없어질 때에 여기서부터 또 컨트롤 K 너무 기니까 나중에 좀 잘라서 컨트롤 K 자 해서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앞과 요 두 개의 컷을 지금 우리가 딜리트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가 있어요? 리플 딜리트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리플 물결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요것을 없앨 때에 셀렉트하고 딜리트하고 뒤에 거를 셀렉트해서 끌어왔죠. 매우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럴 때에 이걸 어떻게 해요? 셀렉트해서 딜리트를 Shift 딜리트를 하면 어떻게 됐나요? 뒤에 것이 따라옵니다. 리플 딜리트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앞에 것도 셀렉트 한 다음에 여기서 Shift 딜리트 하면 없어지고 뒤에 것이 따라붙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리플 딜리트라고 합니다. 자 커트 편집할 때 꼭 알아야 될 거 컨트롤 K로 자른다. 리플 딜리트로 편집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이제 파일 하나를 가지고 자르고 잘라서 편집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쭉 가다가 여기서 툭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좀 부드럽지 않죠? 가다가 보면 툭 튑니다. 왜 툭 튀는 느낌이 날까요? 왜 점프 컷이 될까요? 같은 앵글을 붙였기 때문이죠.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법. 자 우선 디졸브를 하면 되겠습니다. 디졸브 윈도우로 가서 이펙트 윈도우를 하나 엽니다. 이펙트 패널을 엽니다. 여기 보시면요. 비디오 트랜지션이 있어요. 비디오 트랜지션 디졸브 여기 보시면 파랗게 이렇게 프레임이 되어 있는 것 요게 메인 트랜지션으로 되어 있어요. 메인 트랜지션으로 되어 있는 크로스 디졸브를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 당깁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드럽게 넘어가죠.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자, 이걸 한번 딜리트 하고요. 이 디졸브의 숏컷은 뭘까요? 컨트롤 D. 컨트롤 D입니다. 좀 더 D 하면 네. 이렇게 디졸브로 넘어가게 되죠. 디졸브를 앞에다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컨트롤 D 하면 페이드 인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다 컨트롤 D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페이드 아웃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펙트들에 관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따로 시간을 가지고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커트와 디졸브, 리플 딜리트 이것을 알아봤죠. 자, 초보자를 위한 첫 번째 영상 짧게 만들어 봤어요. 우선 첫 번째, 자, 각각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폴더를 만든다. 두 번째, 그 폴더에 스크래치 디스크를 지정한다.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를 자기에게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한다. 그 다음에 자르는 것은 컨트롤 K, 리플 딜리트는 쉬프트 딜리트, 그 다음에 디졸브는 컨트롤 D 이렇게 해서 컷 편집을 할 수 있다. 자, 오늘 아주 짧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했고요. 자, 두 번째 비기너 영상 다시 할 건데요. 그때는 하나하나씩 각각의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